센터 알아볼 때 부동산, 나는 어떻게 부동산을 알아보고 어떻게 깎는지, 월세를 어떻게 깎는지에 대해 팁을 드리겠습니다. 단 한 번도 저는 상가를 계약할 때 이쪽에서 먼저 달라는 돈을 전부 다 주고 계약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안 들어가죠. 미쳤어요. 내가 돈이 많나? 어떻게 달라는 돈을 다 주고 들어가? 말이 안 되지. 무조건 깎아요. 어떻게 깎느냐? 자, 지금부터 얘기합니다. 네. 일단 처음에 상가를 계약을 할 때는 주도권은 우리한테 있어요. 계약하는 사람한테 주도권이 있습니다. 건물주나 부동산은 저희가 이 건물을 계약을 해줘야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꼭 이 건물을 계약을 해줬으면 해요. 근데 우리의 경우 여기가 조건이 안 맞으면 다른 곳을 알아봐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위치가 처음에는 건물주, 부동산 쪽에서 더 바라는, 그리고 우리는 그 바람을 들어주는 사람의 입장인 거죠. 이제 심리 싸움에 들어가야 돼요. 일단 1호점 원래 1000만원에 100만원이었습니다. 월세가 100만원. 근데 제가 그곳을 500에 40에 들어갔어요. 두 번째 2호점 3000만원에, 보증금 3000만원에 210이었습니다. 210. 그곳 제가 2000에 170에 들어갔고요. 3호점 3000에 180이었어요. 근데 여기 3000에 150에 들어갔고요. 점점 돈을 벌면 벌수록 덜 깎아. 이것도 문제야. 4호점 조금 오래 걸렸어요. 딜 굉장히 오래 했습니다. 4호점은 3000에 250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3000에 175만원까지 깎았을 거예요. 역대급으로 깎습니다. 깎을 수 있는 건 다 깎아요. 저는 최대한 깎아요.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데 이렇게 깎을 수 있었던 거, 처음에는 갑과 을이 딱 명확하게 내가 갑이야, 칼자루는 내가 쥐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깎을 수 있어요. 이게 안 되는 게 아니야. 자, 처음에 내가 오픈하고 싶은 동네를 돌아다닙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있는 부동산이란 부동산은 다 들어가요. 그리고 말하죠. 어떤 건물, 뭘 찾으세요? 저는 헬스장 할 한 60평대 공간을 찾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하죠. 그럼 부동산에서 얘기를 해요. 얼마를 원하냐? 가격은 어느 정도의 가격으로 측정되어 있는 장소를 원하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저는 무조건 여기서 무조건 싸게 얘기해야 돼요. 무조건 그 가격보다 더 프리미엄이 붙은 곳을 소개를 시켜주기 때문에 그쪽 시세는 알고 있어야 되죠. 보통 여기는 50평대 3000에 150 정도 한다. 그러면은 저는 2000에 한 120만원 정도 되는 공간을 찾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막 거기서 찾아보겠죠. 근데 보통 이렇게 약간 터무니없는 그 단가로 얘기를 하면은 부동산에서 그냥 제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거는 그런 데는 없어요 뭐 이러면서. 근데 저는 여러 군데를 돌아다녔잖아요. 한두 군데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딱 시세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건물주 마음이고 부동산이 조금 조율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 비싸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떡밥을 돈내 던져놓는 거예요. 그냥 온 바다에 다 뿌려놔. 그러면 그때부터 계속 연락이 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은 부동산에서는 팔아야 되거든. 매출을 올려야 되거든. 그러니까 약간 나는 2000에 120을 원했는데 막 3000에 150 정도 하는 것도 건물주한테 막 얘기해가지고 저 대신 세일즈를 해줘요. 부동산에서. 엔간한 거는 약간 쇼부를 보고 들어옵니다. 그럼 저는 여러 가지를 보죠. 근데 거기에 딱 마음에 들었어. 내가 생각한 시세보다 약간 높아. 그러면 나는 원래 3000에 150이면 들어가요. 근데 2000에 120을 던져놨어. 근데 거기서 3000에 뭐 200짜리를 보여준 거야. 딱 보죠. 이제 계산을 합니다. 들어갈 만한가? 내가 여기를 3000에 200을 월세를 주면서 운영을 했을 때 내 스스로 부담이 없을 것인가? 원래 부담이라는 게 가면 안 되거든요. 비싼데 하자라고 하면은 그거 계속 걸려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경 써서 장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 스스로 계속 쇼부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던지죠. 그러면 제가 보증금 올려드릴 테니 월세만 120으로 해주세요 라고 하고, 그러면 거기서는 200짜리를 120 해달라니까 이제 얼토당토 안 하잖아. 그러면 그냥 나온다고. 이거 안 해요. 하세요. 안 해요 하고 이제 빠진다고요? 그럼 저는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나도 못하는 거야. 그러면은 그 부동산에서도 팔고 싶고 건물주도 나갔으면 하는데 가격은 얼토당토 하지 않아. 근데 그냥 냅두면은 이거 뭐 건물세랑 뭐 계속 빠지잖아요. 계속 적자란 말이야. 손해가 계속 난단 말이야. 계속 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거다가 다른 제가격을 주고 계약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나오면 다행인 건데, 제가 지금까지 건물을 알아보면서 그런 경우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상가가 진짜 뭐 엄청 자리가 좋은 그런 자리가 아니면 잘 안 나가더라고요. 요즘엔 또 더 안 나가죠. 건물주는 계속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한 달 지날 때마다 나라는 어떤 옵션이 하나 준비한 채로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계약 전에 중개업자가 건물주랑 연결을 안 시켜주지 않나요? 네, 보통 안 시켜주죠. 보통 뭐 중개자가 다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클로징 할 때만 보긴 하는데, 근데 이런 분들도 많아요. 아, 그 하려는 사람 얼굴 한번 보고 싶다. 혹은 제가 부탁할 수도 있어요. 건물주 한번 만나서 얘기를 좀 하게 해달라. 내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만나는 경우도 있어요. 저는 1호점 만났고요. 1호점은 계약 당일날 똑같았어. 2호점은 계약날 만났고요. 2호점도 계약날 만나서 똑같았어. 한 30만원 똑같았어. 3호점은 그 건물 1층에 그 건물주가 운영을 하고 있었고, 4호점은 자기가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해서 왔습니다. 만나러. 결국 다 만난 거죠. 다 만나서 다 깎았죠. 답답해서 건물주 전화번호 좀 알려달랬더니 상도덕이 아니라네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보다도 그냥 만나자라고 하면 돼요. 해서 여기서 제 좀 마음이랑 좀 이런 걸 좀 건물주에게 부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거기로 불러요. 근데 전화번호 알게 하는 거는 조금 그렇죠. 전화번호를 굳이 알려주고 싶어 하진 않죠. 그 다음에 이제 기다리는 거죠. 그러면은 그쪽에서는 이제 저라는 옵션이 존재한 채로 계속 다른 세입자를 찾겠죠. 생각보다 자기가 원하는 조건에는 사람들이 잘 안 들어가거든요. 월세나 이런 거 안 깎고 들어가는 애들은 무슨 기업에서 하는 애들이나 뭐 법인 사업자나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런 월세나 이런 걸로 뭐라고 안 하지. 우리 같은 개인 사업자, 자영업자들은 엄청 깎아요. 그래서 뭐 그런 기업이나 법인에서 붙지 않는 이상은 웬만하면 쿨거래가 없습니다.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그 자리가 너무 하고 싶은 거야. 근데 비싸긴 비싼데 이 자리가 너무 놓치기 싫어.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그냥 제값 주고 들어가든지 아니면은 깎을 때까지 기다리든지. 기다리다가 나가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그거는 내 자리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딱 생각을 해야 돼요. 그 자리는 그러면 내 자리가 아니야. 미련 갖지 마. 어차피 너 그 비싼 돈 주고 제값 주고 다 들어가도 안 될 거야. 왜냐? 계속 신경 쓰이거든요. 좀만 더 깎고 시작할 거야. 뭐 이런 건 계속 생각나거든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전 계속 기다리죠. 4호점은 실제로 한 진짜 6개월 넘게 기다렸어요. 그러면 저도 딴 데를 계속 찾죠. 가만히 있진 않죠. 그때까지 괜찮은 자리를 못 찾았었는데 딱 오더라고요. 먼저. 엔간하면 옵니다. 엔간하면. 연락 안 오는 데는 그냥 나랑 인연이 아니었던 거고. 좋은 자리 많아요. 요즘에 또 얼마나. 그렇게 해서 원하는 가격이 딱 뜨면 일단 계약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내가 할 말은 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건물주님하고 이제 계약하는 날에도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면은 나는 잘할 거잖아요. 열심히 할 거고 이 건물의 가치를 내가 올려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뭐 이렇게 할 건데. 그리고 나는 돈이 없잖아요. 우리가 돈이 어디 있어요. 돈이 많아서 이걸 시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하게. 돈 있다고 얘기하면 돈 더 받으려고 할 거니까 돈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솔직하게. 돈이 없다. 근데 진짜 열정으로 하는 거다. 젊음으로 하는 거다. 하면서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렌탈 프리 한 3개월만 더 줘라. 가는 제가 진짜 빨리 자리 잡아서 못할 말도 하는 거예요. 그냥 건물값도 올려드릴게요. 계약 끝나면은 제가 더 얹어서 드릴게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냥 앞으로의 희망을 계속 넣어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는 그냥 할 말 못할 말 다 하는 거예요. 나중은 나중 얘기고, 나중에는 계속 건물주한테는 장사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할 예정이지만 일단 다 얘기하는 겁니다. 심리적으로 가야 돼요. 하여튼 그러는 거예요. 진짜 뭐 지저분하게 가는 거예요. 이건 절대 쿨거래를 하면 안 됩니다. 거래가 딱 끝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돈이 따다닥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끝까지 정말 불쌍한 표정과, 나중에 그 당당하게 하고 싶으면은 쿨거래 하고 싶으면 돈 많을 때 하세요. 건방지게 돈도 없으면서 까불지 말고. 어딜 돈도 없는 놈이 기만 살아가지고 그 앞에서는 비굴한 척 하는 거예요. 나도 합니다. 나도 자존심 존나 세고 그런 거 싫어하는데 그때는 해요. 그게 나의 앞으로의 2년, 3년, 5년을 부담 없이 운영을 해주기 때문에. 운영을 하면서 부담 가고 힘든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 것까지 내가 힘들어야 되나? 그런 거는 초반에 깎을 수 있으면 최대한 깎고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최대한 치졸하고 더럽게 해서 깎을 수 있는, 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받아냅니다.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죠. 그리고 이 월세를 못 올리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월세를 따박따박 제 날짜에 주면 장사가 잘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매달 직원들 월급은 절대 안 밀려도 월세는 밀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 날짜에 주면 안 돼요. 1일날 주는 거면 한 4, 5일 이렇게 늦게 주는 거예요. 문자 무조건 넣어드려야 됩니다. 요즘 쉽지 않네요. 그래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이런 거. 건물주가 나를 도와주고 싶게끔 만들어야 돼요. 나를 잡아먹고 싶게 만들면 안 되고, 나를 어떻게 하면 더 건물 올려, 뭐 약간 이렇게 나와 거래를 하면서 자기가 손해본다라는 느낌을 절대 받게 하면 안 됩니다. 그 골목식당 같은 데 봐요. 뭐 2, 30년 쭉 장사 잘 해오다가 골목식당 한번 딱 나와서 떡상 하면은 건물주가 바로 뭐예요? 건물값부터 올리잖아요.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그 건물주가 양아치인 게 아니라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뭐야, 내 건물인데 이렇게 지금까지 불쌍하게 장사 잘 하고 뭐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도와는 줬지만 장사 잘 돼? 그러면 건물값 좀 올려주세요. 나도 힘들어. 왜냐면 다 힘들거든,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건물값을 올려달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잘 되는데 제 가격에 못 주지. 더 올려줘야지. 그거를 절대 간과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무조건 우리는 장사가 안 된다라고 건물주는 그렇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진짜 1호점도 한 7년 운영하다가 10만원 올렸거든요. 그때도 제가 엄청 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고. 힘든 거 뻔히 알면서. 건물주님도 미안해하면서 10만원 찝찝하게 더 가져가고 하셨는데, 근데 결론은 부동산 계약을 할 때는 정말 많은 곳을 발품 팔고 마음에 드는 데가 나왔을 때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던져놓고 충분히 기다려라. 진짜 이 느낌은 받아야 돼요. 내가 이 가격에 했을 때 절대 후회 안 할 자신이 있다. 이 가격은 나한테 너무 좋은 가격이다. 이 가격이 뜨지 않는 이상은 안 하는 게 납니다. 내가 약간 손해를 보고 들어간다. 그러면 안 되는 이유는 계속 그게 신경이 쓰여서 내 일에 더 집중을 못 한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그래요. 돈도 중요하지만. 그리고 최대한 건물주한테는 내가 장사가 잘 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필요가 절대 없다라는 거. 월세 밀리라는 거